흔들리는 KCC 수비, 휴식기 동안 달라졌을까? 흔들리는 KCC 수비, 휴식기 동안 달라졌을까? 프로농구 상황에 맞는 수비 전술과 폭넓은 로테이션 필요. 김종수 1802 28-11-11 최종 업데이트 1802 28 12시 11분 인쇄북 마크 댓글 페북 트위터 공유 확대 축소. 농구라는 스포츠에서 수비는 또 다른 공격으로 불린다. 단순히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득실 맞은율, 기세 싸움 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우리 팀의 공격이 잘 터져도 수비가 뚫려버리면 상대팀의 기세는 줄지 않는다.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안감을 떨쳐내기 쉽지 않다. 반면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 해도 수비에서 톱니바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경우 어떤 팀을 상대로도 끝까지 박빙의 승부가 가능하다. 대부분 팀들이 쉬지 않고 수비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득점 역시 수비가 잘 될 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 동안 수비가 잘 이루어지면 상대팀은 공격 페이스를 점점 잃게 된다. 이는 수비 집중력에도 영향을 끼쳐 빈틈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쪽에서 공격할 때 점점 수월해지는 플러스 효과로 이어진다. 스틸, 수비 리바운드 후 상대팀 수비가 전열을 갖추기 이전에 속공 플레이가 연이어 성공하게 되면 경기의 흐름은 급격하게 한 팀으로 기울기 십상이다. 분위기를 타는 스포츠의 특성상 안 터지던 외곽슛까지 펑펑 살아나기 일수다. 5명이 각자의 영역을 지키는 농구의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다. 개개인의 수비력이 좋다 해도 한쪽에서 큰 구멍이 생겨나게 되면 삽시간에 조직력의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구멍난 곳을 메우려 도움 수비가 반복되다 보면 단단하던 곳까지 흔들리고 상대팀의 집요한 공략에 뚫리고 만다. 라인업을 짤 때 미스 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령탑이 골머리를 썩는 이유다. 한두 경기 정도는 몰라도 수비에 도움 없이 계속된 경기를 이겨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듯 프로농구에서 강호로 꼽히는 팀들은 하나같이 수비 조직력에서 탄탄함을 자랑했다. 허재 왕조 시절 강병현은 들깨 군단의 일원으로 엄청난 활동량과 호스를 선보인 바 있다. 허재 왕조 시절 강병현은 들깨 군단의 일원으로 엄청난 활동량과 호스를 선보인 바 있다. C. 전주 KCC 명가 KCC를 만든 힘. 탄탄한 수비. 전주 KCC는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명문팀 중 하나다. 정규리그 우승 4회, 챔피언 결정전 우승 5회 등 국내 프로농구사에 확실한 발자취를 남겼다. 기존의 송교창, 최승욱을 비롯 지난 신인 드래프트에서 유현준, 김국찬, 김진용 등 유망한 미래 자원들을 대거 확보해 향후 미래도 밝은 편이다. 신선우, 허재 등 주승균 감독 이전 KCC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자신이 팀을 맡고 있던 시절 특유의 색깔을 통해 왕조를 구축한 바 있다. 신선우 감독은 이상민, 조성원, 추수
박승균으로 이어지는 이조초 트리오를 앞세워 쇼타임 농구를 펼쳤다. 허재 감독은 국내 최장신 센터 하승진을 중심으로 한 높이 농구의 진수를 선보인 바 있다. 화려한 공격에 가려서 그렇지 왕조 시절의 KCC는 수비에서도 매우 견고했다. 인상적인 것은 베스트 5 중 한두 군데 수비에 구멍이 있었음에도 이를 잘 커버했다는 부분이다. 이조초 트리오는 공격은 리그 최강이었으나 수비에서 완벽하지는 않았다. 캥거루 슈터로 불리던 조성호는 이번 포지션에서 뛰기에는 신장이 너무 작았다. 때문에 종종 미스매치를 불러일으켰고 상대팀에서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도 했다. SK 나이츠와의 챔피언 결정전 당시 조상현이 끊임없이 조성원을 상대로 포스트업을 시도했던 것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조성원은 쉽게 뺄 수 없는 선수였다. 팀의 외곽 공격과 속공을 주도하는 선수였기 때문이다. 당시 신 감독은 이를 1번 이상민을 활용한 이른바 바꾸어 막기로 상당 부분 상쇄시켰다. 이상민 역시 장신은 아니지만 그는 경기 중 덩크슛을 성공시킬 정도로 탄력이 좋았다. 수비 센스도 매우 탁월했던지라 상황에 따라 상대 포워드를 전담 마크하기도 했을 정도다. 조성원의 매치업 상대가 컨디션이 좋을 경우 아무래도 이상민이 바꿔서 수비하는 쪽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았다. 거기에 종종 수비 스페셜리스트 주승균이 도움 수비를 들어가 주었다. 그렇다고 조성원이 아예 수비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워낙 몸놀림이 기민하고 센스가 좋아 조금의 빈틈만 보여도 벼락 같은 스틸을 성공하는 등 주어진 상황에서는 늘 제 몫을 해줬다. 허 감독이 이끌던 하승진 위주의 팀에서는 하승진이 양날의 검이었다. 하승진은 높이 자체가 최고의 무기였으나 아무래도 큰 체격으로 인해 기동력에서 문제가 많아 늘 상대팀의 빠른 플레이나 공간을 넓게 쓰는 전략에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허 감독은 이런 부분을 앞선 선수들의 빠른 움직임과 도움 수비를 통해 커버해 나갔다. 신명호, 강병현, 임재현 등 이른바 들깨군단으로 불리던 앞선 가두지는 빠른 팔과 특유의 센스를 바탕으로 경기 내내 쉬지 않고 뛰어다니며 하승진의 느린 움직임과 공수 전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완벽히 커버했다. 신 감독, 허 감독이 왕조를 만들어 나갔던 배경에는 이렇듯 어느 한쪽의 수비에 구멍이 있어도 커버할 수 있는 본인만의 전략 전술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5명 중 3명이 수비에 구멍인 현재의 KCC. KCC는 올 시즌 현재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모습은 그다지 썩 좋지 않다. KCC는 국가대표 휴식기 직전에 있었던 창원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88대 84로 분패했다. 조직력 부재라는 약점을 노출하며 경기 내내 끌려다닌 끝에 막판 맹추격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하위팀 LG는 3연패 수렁에 빠지며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때문에 2위 KCC의 우세를 점치는 의견이 많았으나
KCC는 전혀 상위권팀답지 않은 부진한 경기력으로 시즌 첫 3연패를 당하고 말았다. 이날 패배로 3위권 그룹에게 턱 밑까지 쫓기는 등 팀 전체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강한 팀이라도 시즌 내내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KCC 팬들을 더욱 우려케 하는 것은 3연패하는 기간 동안 보여준 흔들리는 조직력이다. 특히 상대 빠른 농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시즌 내내 노출된 약점을 반복하고 있다. 상대 팀들은 하나같이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 KCC의 느린 기동력과 취약한 앞선 수비를 대놓고 노리는 모습이다. 이는 시즌 내내 지적되어 온 문제점인데 전체적 공수 조직력도 흔들리는 실정인지라 휴식기 동안 변화된 전술과 조직력을 들고 나오지 못한다면 정규 리그 우승은커녕 4강 직행 티켓도 쉽지 않아 보인다. 스피드가 좋은 팀을 만나면 노장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KCC 입장에서는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특히 단신 노장 이현민, 공격 특화형 외국인 선수 안드레 에밋, 센터 하승진이 한꺼번에 뛸 경우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현민, 에밋, 하승진 등이 함께 코트에 나서면 상대팀에서 전술을 짜기가 매우 용이해진다. 도움 수비는커녕 자신의 마크맨도 제대로 제어하기 힘든 선수들인지라 다양한 방법으로 공략이 가능하다. 개인 수비도 그렇지만 압박 수비 후 속공 등 상대팀이 뛰는 농구를 할 경우 팀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일쑤다. 어렵사리 득점을 하고 쉽게 실점을 내주는 경우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신감독, 허 감독 당시의 KCC는 단 하나의 수비 구멍을 메우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더불어 그러한 빈틈을 커버했기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KCC는 매경기 미스매치에 가까운 2에서 3개의 구멍이 생겨나는지라 팬들의 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장신이면서 기동력도 뛰어난 송교창은 1에서 4번 수비가 모두 가능한 전천후 수비수다. 장신이면서 기동력도 뛰어난 송교창은 1에서 4번 수비가 모두 가능한 전천후 수비수다. C. 전주 KCC 노출된 틀을 깨고 유동적 전술 변화 필요하다. KCC 팬들 사이에서는 에밋, 하승진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앞선 수비가 흔들릴 때 신명호, 최승욱 등 수비가 좋은 선수들을 조커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어차피 볼 소유가 많은 에밋이 나와 있을 때는 1번이 할 일이 줄어드는지라 수비가 약한 이현민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가뜩이나 골밑의 하승진이 기동력과 활동폭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앞선이 자꾸 뚫리면 여러모로 힘들어진다. 물론 과거 조성원처럼 수비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공격으로 그 이상을 공헌하면 어느 정도 만회가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의 이현민에게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에밋과 함께 뛸 경우 공격 코트로 들어와 공을 건네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준수한 오픈 3점 슛 정도 외에는 개인 공격, 리딩 모든 부분에서 주전급 1번으로 아쉬움이 크다. 전태풍이 부상으로 빠진 현재 사실상의 공격 조립은 이번 이정현이 주로 펼쳐나간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1번이 꼭 단신 포인트가 될 필요는 없다. 상대 1번을 제대로 제어할 선수라면 포지션 불문하고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앞선 수비가 잘 될 경우 이정현의 수비 부담이 덜어지면서 공격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래도 리딩이 불안하다면 포지션은 2번이지만 정상급 패싱 능력을 갖춘 김민구 카드도 있다. 김민구는 부상으로 인해 운동 능력을 잃어 예전의 폭발적 공격력은 발휘하기 힘들다. 하지만 패싱 센스는 여전한지라 동료들의 득점을 돕는 능력이 빼어나다. 이전 경기에서는 4쿼터에만 어시스트를 5개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복은 있지만 컨디션이 좋을 때는 과거를 연상시키는 공격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수비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이는 이현민도 마찬가지다. 차라리 김민구는 이현민보다 신장이라도 월등하게 좋다. 수비 센스도 좋은 편이며 리바운드 참여도는 가드 중 가장 좋은 편이다. 실제로 KCC는 큰 점수 차이로 앞서다가도 이현민, 에밋이 동시에 뛸 경우 점수를 따라잡힌 채 역전을 허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스트 5 중 3명이 평균 이하의 수비력을 가지고 있는지라 제대로 팀 디펜스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팬들은 시즌 내내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토하고 있으나 KCC의 운영 방식은 아직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추 감독에게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팬들과 언론에게 밝히지 못할 고충도 존재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장 주전을 바꾸지는 못해도 수비가 검증된 송교창, 최승욱을 비롯 상무에서 전역한 정희재 등 활동량 좋은 젊은 선수들의 활용폭을 넓히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대표 휴식기 동안 수비가 얼마나 재정비되었느냐에 따라 남은 시즌 KCC의 운명도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